토지나 상가 쪽은 여전히 대출율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고 네. 최소한 올해는 좀 공부를 해놓으셔서 내년에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부지런TV에서 모시지 않았던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토지, 상가 이쪽에서 직접 낙찰도 받으시고 매입도 하시면서 그리고 개발 사업까지 다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클로이님이라고 이번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님. 안녕하세요, 부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계속 투자하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계속 그냥 투자 반복하고 투자 계속하고 좋은 물건 찾아서 임장 가고 또 낙찰 받고 계속 네. 개발하고 그렇게 계속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클로이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우리 부지런TV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클로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주로 경기도와 지방에서는 작은 소형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이것들을 임차를 맞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중심지에서는 굉장히 썩음썩음하고 그런 주택들을 남들이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서 대수선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들을 좀 팬시하게 좀 건물을 탈바꿈을 하고 그 안에 뭐 베이커리 샵이라든지 편집샵이라든지 커피숍 그리고 미술관 등을 직접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임차를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지방,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신데요. 뭐 잠깐 소개를 드렸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잘 알고 있지만 클로이님은 흔히 말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있잖아요. 그런 길들을 좀 일찌감치 선택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개발 그러니까 일종의 디벨로퍼죠. 디벨로퍼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실전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이제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했었었죠. 제가 전화 통화를 뭐 여러 번 했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았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통화를 했는데 되게 막 흥분돼서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좋은 토지 발견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후속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좀 텐션이 워낙 좀 업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건물도 해보고 토지도 해보고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금 당장은 썩음썩음하지만 이걸 개발한다든가 지금 당장은 좋은 입지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결국 좀 임차에 넣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임차인을 넣는 게 제가 이기는 투자인 거잖아요. 결국은 건물을 다 지어놔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뭐 성공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임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기는 투자를 처음부터 임차인을 집어넣고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투자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인맥풀들이 장사를 뭐 저를 거쳐간 저희 상가에서 뭐 건물에서 거쳐간 좋은 임차인들 되게 많으셨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봐왔으니 같이 한번 투자를 처음부터 당신들이 들어가고 나도 같이 영업을 할 테니 같이 한번 토지 디벨롭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제도랑 제주도랑 또 뷰 보이는 곳이랑 그다음에 양평, 춘천 이런 곳들을 매물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흥분해갖고 이제 지인들과 됐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거제도 가는 거야. 하고 다 세팅하는 찰나에 이제 부릉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또 너무 흥분해갖고 막 왜 전화가 주신지 모르고 제 얘기만 하고 또 끌었던 것 같은데 투자자 클로이는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좀 개인적인 것 이것도 결국은 그 투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뭐 타로 심화반 공부하고 있고요. 타로요? 직접 손님 받아서 제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미술관을 하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술관에 이제 커피숍이랑 미술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하 1층 공간에 2평짜리 정도 사무실이 남아요. 그래서 타로, 커피, 그다음에 미술관 이 세 개가 뭉치면 오묘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누군가는 타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역할을 하던 또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사람들도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넣던. 그래서 타로 공부했고 최근에 원두 전문적인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서 원두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그러니까 타로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네일 아트도 자격증이 있고요. 네일 아트도요? 지금은 타일 붙이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배우고 있습니다.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뭔가 들어올 만한 것들을 그렇죠. 내가 좀 제대로 배워서 뭔가 이 투자에 접목시키겠다. 네네. 이게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맥풀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일아트를 배운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심플한 게 그 같이 네일아트 사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제가 네. 뭔가를 오픈을 해도 그분들이 와서 저를 도와줄 확률이 되게 높고 그 원장님도 알고 다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인력난이 그 구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구인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결국은 부동산과 사업의 결합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는 그냥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사업해야 할 분야들을 공부를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만 만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공법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클로이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얘기지겠지만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지 네네.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도 한번 배워보고 여기서 또 인맥 관리도 하겠다. 네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또까지 천상 디벨로퍼이자 사업가이시네요. 근데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네, 재미도 있고 또 수익률도 아주 높고. 수익률도 높고. 네네. 사실 제가 클로이님을 본 게 빠시옹님하고 네네네. 같이 그때 한번 뵀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소문을 익히 많이 들어왔었죠. 네네.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런 생각들을 네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되게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처음엔 저축만 계속하다가 2002년 때 그 분당에 있는 아주 낡은 빌라를 매수를 하게 돼요. 분당이요? 예. 잘못된 투자였던 것 같고요. 파는데 6년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는 게 또 살던 지역에 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바로 옆에 있는 분당에 지하 상가를 하나 사게 되는데 그것도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팔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갖고 투자한 거는 2003년도에 제가 종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종로에서? 네, 종로 지역을 워낙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종로 출신이다 보니까 종로를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는데 네. 어느 날 너무 더워서 부동산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 더우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 네. 그분께서 앉아 있는데 그 종로의 특징이 그때는 헌책방 거리가 있었고, 네, 있었고 헌책방 거리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 원단 창고가 되게 동대문이니까요. 동대문에 네. 가까운 네네네. 종로 5가 뭐 이런 그렇죠. 쪽이겠네요. 네, 종로 5가예요. 앉아있다 보니까 사장님 저분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실까요? 좀 창고에 대한 물건이 실는 거잖아. 사장님 저 창고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네.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그 조그만 지하 1층에 지금 그 등기부등본 보면 1.5호평이라고 나와요. 호평. 그러니까 정말 옛날 상가죠. 그래서 이제 2평이 안 되는 상가를 제가 3천만 원 좀 안 되게 매수를 했고 매달 한 3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 투자였고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정리를 했고 5,300에 35만 원에 최종 월세를 받고 팔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어쨌든 동대문에 이런 종로에 원단 가게가 있고 책거리가 있는 곳은 수요가 있는 곳은 반드시 창고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던 게 첫 투자였을 것 같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럭키였던 게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형태를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일찍 깨달으셨던 분들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모든 투자자들 대부분 다 시세 차익형 이것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수익형에 대해서 이게 조금 나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연도가 혹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투자를 했으니까 주거형을 하면 20년? 주거형은 20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상가는 2003년 했으니까 상가는 19년 경력된 것 같아요. 거의 그 20년 동안 지금 상가 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일찍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클로이님께서 그 아마 생각하시는 또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제 귀가 굉장히 얇아요. 누가 좋다 그러면 우우 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행동도 너무 실천력이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뭐 크게 이익도 얻지만 좀 실수도 또 많아요. 가서 그렇죠. 일단은 먼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막 아파트 했다 이것도 처음 초기는 굉장히 많은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어떤 부동산 형태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파트, 뭐 빌라, 그다음에 주식형 산업 형태가 또 있겠고 여러 지산? 가지가 있는데 지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형태가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당 100만 원 정도 3억 언더에 내가 편의점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디벨롭할 수 있는 땅 그런 형태 첫 번째 좋아하고 두 번째는 도심지 안에서 금액은 10억 언더 안에서 내가 남들이 볼 때 썩음썩음한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해서 이거를 대수선해서 개발하는 거 저는 딱 좋아하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예, 제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형태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방황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지런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좋아하는 부동산 형태의 투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장 답사를 가고 그다음에 이걸 입찰을 하고 수익을 내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지치지도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어요. 같은 분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예상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찾는 게 중요하고 대신 자기가 싫어하는 부동산 형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돈이 된다고 할지어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일이고 저도 한때 그 토지 투자 가운데서 그 사실은 제가 지분 투자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소액이 들어가고 뭐 남한테 팔던가 내가 사오던가 그런 형태를 했었었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저는 소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결국 이익을 받지만 그 이익 받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 형태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을 반복적으로 입찰하고 수익을 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로 만약 설명을 한다면 아파트 투자도 뭐 분양권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지만 내가 맞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속된 말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물건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물건 검색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미 남이 받아놓은 성공적인 사례의 물건들 있잖아요. 혹은 실패한 사례의 물건들, 폐차한 사례의 물건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가는 동료 투자자들이 있으면 좋아요. 혹은 뭐 요새는 뭐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만 알아도 제 물건을 다 공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경매에 제 물건에 비슷한 위치에 부동산이 나오면 그것을 공부하고 입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했던 물건들을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을 하셨으니까 여기 출연하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저께도 이 방송을 녹화하는 바로 전날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쵸? 또 정부의 규제, 뭐 주거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주거용 투자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나 토지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실 수 있거나 또는 금리가 인상되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럼 수익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등등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열심히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이건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마라 라든지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든 간에 주거에 대해서는 꼼짝 마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아직까지는 토지나 상가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크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로 사지는 않거든요. 모든 그 토지나 상가에 있어서 투자 자체를 경매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대출을 80% 이상 받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너지와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상가 분야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와 좀 토지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왜 여전히 지금도 상가 투자를 할 만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7위예요. 7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창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일샵,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런 것들, 음식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어디를 가시겠어요? 결국 상가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위에 상가 지어진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상가를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임차료를 조금 낮게 받으세요. 싸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한다면 임차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낙찰을 받았고 지금 임대료를 조금 낮게 해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금방 한 2달 만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네. 2차선 대로변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이 상가 지어질 최적의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2차선 도로변에 그다음에 300평 언더의 토지, 그러니까 소액 토지는 지금도 계속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고요. 네네.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시면 1차에 100%를 훌쩍 넘겨서 다 낙찰이 돼요.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바다가 보이는 토지가 임야가 하나 나왔었는데 임야가? 예, 200% 가까이 낙찰됐었거든요. 1차 신권에. 네. 제가 받으려고 했던 모든 물건이 대부분 대로변에 있는 물건인데 거의 신권에 150%를 안 넘긴 물건이 없어요. 지금도 토지 시장은 네. 우리가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계속 그런 토지들은 팔리고 있고요. 스테디셀러다 그 토지, 그런 토지는? 그런 토지나 상가 쪽은 여전히 뭐 대출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네. 그 시장이 어려우면 나타나는 상황들이 경공배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이 정도 물건이면 1차에 낙찰을 했어야 되는데 유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시간을 걸치면서 이 물건이 이런 시장에 나오네라는 건물들이 최근에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더 기대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내년이 기대된다고. 네, 정말 사실 많이 기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부지런 TV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올해는 좀 공부를 해놓으셔서 내년에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의 대출이나 신용문제는 관리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못 갚아서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넉넉하게 받아놔서 2년치 대출이자를 한 물건에 다 넣어놔요. 그런 방식으로 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출이자에 대해서 생활비도 최소 정말 1년치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내년에는 우리 부지런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희망이 솟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 분들이 맹진지도 모르고 뭐 구입을 했다, 뭐 손해도 막 엄청나게 많이 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클로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툴 같은 게 있으신가요?